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를 판단하시나요?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말투나 태도를 보고 이 사람 괜찮다, 정이 간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하지요.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찌르고 무너뜨릴 때 웃고 있는 얼굴 속에 숨겨져 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독이 묻어 있었던 거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나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보다 말에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얼굴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행동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은 감출 수 없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고 감정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투 하나, 단어 선택 하나, 심지어 말 끊는 습관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성품, 감정 상태, 가치관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은 말이라는 렌즈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방법, 그리고 그 말투 속에 숨어 있는 7가지 본성의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그 중 하나라도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저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폭력.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처음엔 거짓말보단 솔직한 게 낫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그 옷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이에 그건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노력 부족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말들 정말 솔직한 걸까요? 사실은 공격적인 말을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싸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공감 없는 폭력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한 말로 상대방이 상처받아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스라이팅의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말로 사람을 흔들고 위축시키면서도 자기 자신은 솔직하다는 이미지로 자신을 보호하죠. 진짜 솔직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라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말에 대해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 감정을 말라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유형, 걔는 좀 별로야 끊임없이 평가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걔는 좀 별로야. 내가 보니까 쟤는 사람 됨됨이가 좀 이상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들은 마치 자신이 사람을 분석하고 평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말들은 대부분 감정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말하는 도중에도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대화 주제가 바뀌어도 결론은 늘 쟤는 좀 문제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투는 가볍지만 그 속엔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수가 숨겨져 있죠. 문제는 이들이 절대 자신은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선 독서를 퍼부어도 자기 얘기만 꺼내면 방어막이 확 올라갑니다. 조금만 지적하면 내가 뭘 잘못했냐는 반응으로 급격히 민감해지죠.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올라선 것처럼 느끼는 거죠. 즉, 비난은 그 사람의 방어이자 생존 방식입니다. 이들은 평가하는 말에 사실인 척하는 포장을 덧붙입니다. 걔는 내가 봤을 때 이기적인 성격이야. 쟤는 좀 특이해. 사람들한테도 좀 그래. 이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지만 마치 객관적인 진실처럼 포장됩니다. 그 순간 듣는 사람은 묘하게 그 말에 휘둘리게 되죠. 나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나둘 그 사람의 평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나 그 생각이 타인을 향한 칼이 될 때 그 갈대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분석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 열등감, 비교의식이 얽혀 있는 상태죠. 이런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흥미롭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보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칼끝이 나에게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말은 거울입니다. 타인을 향한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늘 타인을 평가하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냉정하고 타인에게는 무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들어보세요. 세 번째 유형.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은근한 비교로 자존감을 깎는 말버릇. 그런 상황이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난 그땐 바로 딱 끊었죠. 그렇게 질질 끌면 손해보지. 이해 안 가더라고요. 이런 말, 조언처럼 들리지만 왜 기분이 이상하게 상할까요? 말의 핵심은 조언이 아니라 은근한 비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자신을 은근히 끌어올리는 동시에 상대의 실수를 조용히 깎아내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와주려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우월감을 조용히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연락 끊기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마음이 많이 갔던 사람이라.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딱 정리했을 텐데. 애초에 그런 사람은 내 주변에 안 뒀지. 이 말의 본질은 이겁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투를 우회적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는 메시지를 흘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방식은 은근하게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조언인 줄 알았던 말이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을 눌러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 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어떤 말을 꺼내도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 더 옳았다는 말로 마무리하니까요. 내가 겪은 실패, 실수, 아픔을 나누려 해도 그 사람은 항상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로 나의 감정을 작게 만들고 마치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함을 논하는 자는 언제나 타인의 실패 속에서만 기쁨을 찾는다. 이 말버릇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은 거야. 이 말을 에둘러서 반복한다는 점이죠. 처음엔 잘 못 느낍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단호하고 똑똑하구나. 나도 그렇게 했어야 하나?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왜 난 이 모양이지? 왜 난 저렇게 못하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든 얘기를 꺼낼 때마다 이야기를 꺾어버리는 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난 그때 그냥 바로 끝냈어. 그 사람은 원래 이상했잖아. 나는 그래서 안 만났지. 이런 말은 상대의 아픔을 잘라내는 말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려는 흐름을 내가 옳았다는 말로 끊어버리죠.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상황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사람은 당신을 위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하지만 그 말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나도 그랬어. 공감 대신 자기 얘기로 대화를 강탈하는 사람들.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어머, 진짜? 나도 한때 위염 때문에 고생 엄청 했잖아. 그때 분명 내가 얘기를 꺼낸 건데 대화의 중심은 어느새 상대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빌미로 자기 이야기를 풀기 위해 대화에 참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은 항상 이렇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한때 그 기분 잘 알아. 나도 그때 똑같은 일 겪었었지.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도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이야기 위에 자기 경험을 덧붙이며 중심을 가져가는 방식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대화 강탈자라고 부릅니다.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 자기 투정, 자기 서사로 대화를 점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화는 피곤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위로가 아닌 경쟁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정도는 나도 겪었어. 그 일로 힘들다는 건 솔직히 좀 오버 아니야? 이런 말들은 내 감정을 사소하게 만들고 내 아픔을 비교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결국 남는 건 위로가 아닌 자책과 피로감뿐이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말을 아끼게 되는지, 왜 점점 침묵하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싶어 기대하게 되지만 이야기를 꺼내면 결국 상대방의 무대가 되고 나는 조용히 관객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볼게요. 요즘 남편이 너무 예민해서 말도 꺼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에이, 우리 남편은 진짜 달라. 아침마다 꼭 예쁜 말 한마디씩 해줘서 내가 하루를 다 버틴다니까. 나는 고민을 털어놨는데 상대는 자기 행복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 순간 내가 한 말은 사라지고 내 감정은 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침묵을 함께 견디는 것이다. 진짜 공감은 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보다 깊은 듣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어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아는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꺼내고 싶을 뿐이죠. 나도 그랬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해서 꺼낸 말, 상대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한마디. 끼어들기 위한 말,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침범. 그리고 둘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상하게 피곤하다면, 말은 많지만 위로는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대화의 독백화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조용한 말투에 가시가 숨어 있는 사람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나는 하루 만에 다 해냈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투는 조용한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싸늘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바로 이런 유형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말 끝마다 가시가 숨어 있는 사람들. 이들은 조용히 말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조용히, 꾸준히 무너뜨립니다.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나는 그땐 그냥 웃으며 넘겼어. 그런 건 별일도 아니야. 이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유난스러운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자기 부정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투를 공격적 방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감정에 서툴거나 타인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해서 상대의 감정을 눌러버리는 방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경험을 자랑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공감 능력 부족이거나 혹은 공감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한 감정을 다루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감정을 부정해버리죠. 그게 뭐 힘들다고 그래? 하고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자는 조언을 가장한 독을 품는다. 맞습니다. 이들은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월감, 비교,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조언도 위로도 아닙니다. 난 너보다 잘했다는 선언일 뿐이죠. 이런 말은 들을수록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말을 꺼내는 용기가 줄어들고 또 무시당할까봐.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더 이상해 보일까봐. 결국 우리는 입을 닫게 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감정조차 틀렸다고 믿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투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다 해냈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약해. 그걸 힘들어하면 사회생활 못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입장, 감정,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죠.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많이 힘들었겠네.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아.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지. 이런 말은 조용하지만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진짜 배려하는 사람은 남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힘들다고 그래? 이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말이 조용하다고 해서 그 말이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말일수록 그 안의 독은 더 깊이 박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실패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의 심리.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말은 상황이 끝난 후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버릇입니다. 위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오직 하나 우월감의 확인. 실수하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마치 예언자라도 된 듯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조용히 있던 이들이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등장하죠.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행동을 후회 위의 권력이라 부릅니다. 즉, 타인의 실수와 후회 위에 자신의 판단력을 세우고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심리 구조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측할 수 있었고, 넌 그걸 못 봤어. 그래서 지금 이 고생은 네가 자초한 거야. 하지만 이 말은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자책감에 기름을 붓는 말이 되죠.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비난도 예언자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바닥, 조용한 지지, 한마디의 믿음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지.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 말들에는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듣는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큰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돌아오는 첫 마디가 이것이라면? 봐, 내가 뭘 했어. 그 순간 당신은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당신의 감정을 지지하는 대신 판단하고 몰아세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다. 실패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되었어야 했는지, 굳이 누가 들추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자신의 실패보다 그 말 자체에 더 아파하게 됩니다. 이 유형의 말투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도움보다는 승리감, 만족감, 내가 옳았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줄 알았대. 이제 좀 내 말 들을래? 이런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꺾는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이용해 우월감을 쌓는 사람일 뿐입니다. 상대의 실패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는 실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유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본심을 꿰뚫어 보는 법. 말은 감출 수 있습니다. 표정도 감정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성향, 품격, 공감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모임에서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가 오갑니다. 쟤는 진짜 눈치 없지 않아? 지난번에도 완전 민폐였잖아. 그때 조용히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겠죠. 회피형, 책임지기 싫고 흐름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서요. 공감형,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한 번쯤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걔는 원래 그래요. 관심 끌고 싶은 거죠. 단정형, 말에 독이 있고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대답은 참 다릅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 사람의 판단 태도, 감정 처리 방식,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모두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험담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이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사람인지, 냉소적인 거리두기형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집 아들, 이번에 사업 망했대. 이번에 이혼도 했대. 이런 대화 속에서 조용히 던지는 한마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관계의 태도가 모두 담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만했지. 그렇게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된 거야. 빠른 판단형. 공감보다 비난이 먼저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하죠. 많이 힘들었겠다. 사람 일이란 게 참 모르지. 따뜻한 사람이죠.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 선택이니까 뭐. 냉소적이고 거리두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실은 관계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질문은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대답은 영혼을 비추는 창이다. 맞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생각을 묻는 질문 앞에서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 문장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비난도 압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질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버릇과 말투에 담긴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넘겼던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는 사람. 걔는 좀 별로야라며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안 해요라고 은근히 비교하는 말투. 나도 그랬어로 대화를 강탈하는 사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라며 감정을 무시하는 말. 봐, 내가 뭘 했어라며 후회 위에 올라서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드러나는 진심까지. 이 모든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난 흔적이고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거울이었습니다. 말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콕 박혀 오래도록 남습니다. 가볍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크지 않고 조용한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무너졌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한참을 알아야 했던 날, 혹은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 덕분에 그래도 괜찮아, 난 아직 괜찮아 하고 다시 힘을 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마음을 흔든다는 것, 말투가 인격을 만든다는 것,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먼저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무심코 누군가를 작아지게 만든 적은 없었을까?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고 말한 적은 없었을까?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기보단 내 얘기를 먼저 꺼냈던 적은 없었을까? 심리학자 데이비드 호킨스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배려는 가장 깊은 치유다. 말은 크고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만큼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이런 말들은 짧지만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 누구의 말도 당신의 존재를 깎아내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도록 내 말이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되도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만든 그릇입니다.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살아오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애쓰고 있는 당신. 이젠 말로 위로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네주세요. 그래도 난 참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